Have you ever heard of 고시원? 고시원 refers to a form of dormitory-style single-room accommodation common in South Korea that first appeared around the 1980s, mostly near universities in Seoul. These facilities provided cheap accommodation, mostly small in size, between 3 and 6 square meters, and intended for students preparing for state-run exams to be lawyers or senior government officials. But nowadays, 고시원s are more associated with poverty, having become a symbolic residential facility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ho cannot afford more comfortable accommodation. South Korean television series Strangers from Hell is about a man's life in a 고시원, a place described as a creepy boarding house. In attempts to mitigate the negative connotation of the word 고시원, many have started calling this style of accommodation by different names: living tel, one-room tel, or even residence. Like it or not, a lot of Koreans live in the tiny rooms of these 고시원. As of 2020, there are a little less than 6,000 고시원s in Seoul and over 150,000 고시원 residents. To take a closer look into what it's like to live in Korea's smallest living space called 고시원, we have met a resident there and talk about the reality of fitting life into a tiny box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올해 29 청년이고요. 여기 고시원은 1년 정도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. 이게 왜냐면 사실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 절대 비추천. 네. 사실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가출 생활을 좀 이어오면서 이제 여러 고시원을 또 전전을 해봤고요.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35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에 대해서라도 뭐 원룸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나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 없는 대신에 관리비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컸던 거죠. 내부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. 기본적으로 창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는 뭐 화장실이 있고 없냐, TV나 뭐 냉장고. 사실 예전에 살던 데는 이렇게 창문이 외창이 없었어요. 그런 차이에서도 되게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했었고요.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3, 4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달 수입이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사실 그 안에서도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월마다 변제를 하고 제가 이제 자격증 응시를 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10만 원 안팎의 여윳돈이 거기서 이제 또 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제 형님께서 뭐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을 때는 제가 뭐 해먹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해야 되니까 또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고 유튜브 편집 활동도 하고 있어요. 네.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전에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 제가 폐쇄공포증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. 더 좁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의자 하나 놓기도 좀 힘들었던 그런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너무 숨을 쉬기 힘드니까 병원을 갔죠. 의사분께서 폐쇄공포증인 것 같다. 네, 소통을 하죠. 맨날 보는 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네, 그런 사이죠. 네. 트러블이 의외인 곳에 일어나요. 고시원이 살고 있는 곳이 공용이다 보니까 식기라든지 어떤 뭐 생활용품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또 이제 트러블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방이 붙어 있는 그 공간들은 통화 소리도 들려요. 뭔가 둔탁한 소리, 부딪힌 소리, 뭐 새어나는 소리 들려서 또 힘들기도 하고 여기는 화장실이 공용이에요. 그래서 바깥에 있는데 저희 고시원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층에 입점해 있는 다른 분들도 쓰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화장실이 막히거나 하면 또 그 인상이 찌푸릴 때가 있죠. 네.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여름에 마음대로 틀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크기도 하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여기가 외창이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긴 하지만
아침에 들어오는 어떤 햇살은 잘 안 들어와요. 그런 감정적인 힘듦도 있고, 사실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 좀 위축이 되고 그 활동 범위에 있어서 제약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. 되게 나른해지고 뭔가 무기력해지고, 가장 큰 거는 프라이버시가 부분적으로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예. 어렸을 때부터 뭐 당장에 표시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, 예를 들면 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아왔고, 뭐 이제 PC방 아르바이트도 잠깐 했었고,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, 이제 뭐 생산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카드 빚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대출했던 게 이렇게 확 벌어졌는데, 한 6,500 정도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당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자취방에 생활을 하고, 또 이제 관련 도움을 또 구청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었고, 게임 중독이었었어요.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가진 어떤 힘들어하는 부분들, 그런 감정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, 관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커서 1,000원, 5,000원, 뭐 만원 소액으로 결제를 했던 부분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게 되었던 거고, 제 힘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. 사실 해외여행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일본이나 뭐 짧게라도 마음 놓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그런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. 네. 취업을 하려는 계획이 크죠. 아무래도 제가 자회근로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탕감된 채무를 월마다 갚아 나가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직 프로그래밍 관련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버대학교 관련 전공이 다니기도 있고, 생각하는 자격증도 한 8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직 성공, 네,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고시원에 들어왔을 때는 당장에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많았었어요.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혼자 남겨진 기분? 그런 게 가장 컸는데, 그 주변의 분들한테 제 사정을 알렸을 때 그런 조금의 손길들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. 그래서 저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, 하지만 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점, 소외감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런 저도 살고 있는데